택시 뒷좌석에 앉은 할머니께서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숨을 고르셨습니다. 도시는 여전히 분주했지만 할머니의 눈빛은 오래전 기억 속 어딘가를 헤매는 듯 했습니다. 기사님, 잠실로 가주세요. 저는 부드럽게 방향 지시등을 켜고 출발했습니다. 잠시 후 할머니께서는 혼잣말처럼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30 조금 넘었을 때였지 아파트를 3채 샀어요. 저는 깜짝 놀라 룸미러로 그녀를 살짝 바라보았습니다. 세 채라니, 세 채요? 할머니께서는 잔잔하게 웃으며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그 시절엔 집값이 지금처럼 미치진 않았어요. 전세를 끼고 하나 사고 또 하나 사고 발품만 잘 팔면 기회가 참 많았지요. 저는 그냥 남들보다 한 걸음 더 걸었을 뿐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에는 젊음의 패기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그걸로는 만족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땅을 좀 샀어요. 땅도요? 네. 도시 외곽 논밭들이었지요. 사람들은 거길 돌아보지도 않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언젠가 도로가 나고 건물이 들어설 거라는 걸요. 그때 할머니는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 같았습니다. 아파트도 오르고 땅도 오르고 그러다 보니 더 큰 일을 하고 싶어졌어요. 아파트와 땅을 정리해 얻은 자금으로 할머니께서는 레미콘 공장을 인수하셨다고 합니다. 그때는 여자가 사업한다고 하면 다들 이상하게 봤지. 특히 레미콘 공장은 남자들 세계였으니까. 여자가 레미콘 공장을 한다고 하니 다들 비웃었지요. 그런데 저는 두렵지 않았어요. 현장도 다니고 도면도 공부하고 경제신문도 매일 챙겨봤지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저를 다시 보더라고요. 어느새 할머니의 목소리는 생기를 띄었습니다. 그때가 대한민국 건설의 전성기였지요. 도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커지고 아파트는 비 오듯 올라가던 시절이었어요. 레미콘만 잘 굴리면 돈이 돈을 키우던 때였지요. 처음에는 작은 믹서기 몇 대로 시작하셨고 현장에서는 사람들이 줄을 서며 사장님, 오늘도 레미콘 부탁드립니다 하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저는 감탄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셨네요. 아유, 잘 나갔지요. 새벽이면 트럭들이 줄줄이 공장 밖까지 나가고 그 소리만 들어도 심장이 뛰었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할머니의 표정이 잠시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인생이 항상 잘 될 수는 없지요. 차가 신호에 걸려 멈추자 붉은 불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엄청 큰 계약이 들어왔어요. 이미 커질 대로 커진 회사를 2배로 키울 수 있을 만큼 큰 돈이었지요. 조건도 좋고 서류도 완벽해 보였어요. 혹시 사기였나요? 할머니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네. 전부 다 조작이었지요. 계약금으로 넣은 돈, 공장 확장하려고 그동안 벌어모은 돈 한순간에 다 빠져나갔어요. 저는 말없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직원들 월급도 못 주고 거래처들도 돌아서고 레미콘 공장 드럼통들이 멈춘 걸 보는데 제 심장도 같이 멈춘 것 같았어요. 잠시 침묵이 흐른 후 할머니께서는 고개를 들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공장 제 인생의 절반이었어요. 하지만 무너져도 사람은 또 살아야 하더라고요. 할머니께서는 잠시 숨을 고르신 뒤 천천히 말을 이으셨습니다. 사기당하고 나니까 통장엔 돈이 거의 없었어요. 집도 팔아막았고 빚도 졌지요. 그때는 진짜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줄 알았어요. 그녀는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며 낮게 웃으셨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말이에요. 아무것도 안 남은 줄 알았는데 남아있더라고요. 제가 살짝 고개를 돌려 여쭤봤습니다. 뭐가요? 사람이 남았지요. 할머니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잘해줬던 기사들, 10년 넘게 얼굴 보던 거래처 사장들, 그리고 공장이 무너질 때에도 끝까지 제 옆을 지킨 회계 담당 한 사람. 그 사람들이 다시 하면 돕겠다고 하더라고요. 믹서기 2대는 폐기 직전이었는데 그걸 중고로 싸게 넘겨준 사장도 있었고 현장 몇 군데는 큰 공장은 아니어도 되니 예전처럼 성실하게만 해달라고 해줬어요. 인생이 참 웃긴 게 사람 때문에 망했지만 사람 때문에 다시 살게 되었어요. 그게 제가 다시 시작할 수 있었던 전부였어요. 그래서 다시 공장을? 네. 큰 건물도 수십 대의 트럭도 아니었지요. 처음 시작할 때처럼 딱 그만큼.
그녀는 손바닥을 펼치며 말씀하셨습니다. 믹서기 2대, 기사 둘 그리고 저. 자본도 작았지만 작은 만큼 잃을 것도 없었고 그러니까 더 담담하게 시작할 수 있었지요. 할머니께서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돈이 없다고 다 끝나는 건 아니더라고요. 관계가 남아있으면 사람이 살 길이 생기더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속삭이듯 말씀하셨습니다. 돈은 써버리면 끝이지만 신뢰는 남아있어요. 저를 살린 건 그거였지요. 택시는 잠실의 한 조용한 골목 앞에 멈췄습니다. 창밖에는 오래된 가로등이 부드럽게 빛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천천히 지갑을 꺼내려다 멈추고 저에게 조용히 시선을 맞추셨습니다. 젊은이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사람은 다시 못 만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삶을 건너온 사람만이 가진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마지막으로 작은 미소를 지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차에서 내려 천천히 그러나 확고한 걸음으로 걸어 나가셨습니다. 빛 아래로 점점 멀어지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엔진이 조용히 진동하는 가운데 할머니의 말이 차 안에 오래 머무는 듯 했습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사람은 다시 못 만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기어를 넣었습니다. 차가 다시 도심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흐르는 자동차 불빛 사이로 어딘가 따뜻한 온기가 스며드는 듯 했습니다.